반갑습니다. 오씨 아줌마와 더 김반장의 적당한 마케팅 시즌2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네, 반갑습니다. 더 김반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네, 목소리가 네, 미세먼지와 여러 네, 소문의 술루. 네. 그렇죠. 목이 너무 아프네요. 네, 지난주까지 3회 방송이 나오고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주시고 의견도 주셔가지고 어떻게 인기를 실감을 못하셨겠죠? 못하죠.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방송도 들으시는 분들이 시간 낭비하시는 게 아니라는 생각만 들었으면 좋겠어요. 네네네. 자, 오늘은 또 제가 고르고 고른 주제 중에 체험단 마케팅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체험단 마케팅을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궁금한 게 블로그 마케팅 효과가 있나요?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의 것을 알리는 데서 효과적인 콘텐츠를 가장 효과적으로 실을 수 있는 매체가 현재로서는 블로그가 제일 일반화되어 있는 그런 매체예요. 당연히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를 우리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매체이기 때문에 효과는 크다고 볼 수 있겠죠. 다른 매체에 비해서요. 그러면 실제로 더 김반장님이 컨설팅 하실 때 블로그라는 채널의 포지션은 큰가요? 저는 메인으로 잡아요. 그 정도로 저희한테 좀 비중이 있는 매체예요. 그러면은 메인으로 잡고 뭐 다른 업체도 컨설팅 할 때 메인으로 잡는다는 말은 그만큼 효과가 지속적으로 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세팅을 하시는 거겠죠? 맞아요. 네. 근데 또 한 가지는 이런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생산함으로써 홍보라는 업무 자체가 루틴화 될 수 있어서 그 홍보를 꾸준히 장기적으로 어떤 관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또 블로그가 굉장히 좀 효과적입니다. 이 루틴이란 말은 1회 방송 때부터 계속 강조하셨던 거잖아요. 굉장히 힘이 되는 결국에는 큰 힘이 될 수 있는 지속적인 홍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블로그 마케팅은 효과가 있다라는 걸 말씀을 하셨고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궁금한 것이 체험단 마케팅 도대체 뭔가요? 우리가 블로그를 운영해보면 아시겠지만 우리의 공식 블로그, 브랜드 블로그가 글을 아무리 써도 노출에 대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걸 느끼는 분이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것을 우리가 좋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우리의 물건을 좋다고 얘기해주면 그것이 바로 입소문이고 바이럴이거든요. 그래서 노출이 잘 되는 그런 지수 높은 파워 블로거들을 우리의 물건을 써보시고 혹은 드셔보시고 평을 내려달라 라는 그런 형태의 마케팅이죠. 근데 이것이 초창기에는 자발적인 형태로 이루어졌었죠. 소위 말하는 블로거분들이 자기가 먹어본 맛집, 써본 물건들에 대한 장점들을 블로그에 블로깅을 포스팅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 물건이 매출이 급등하는 모습을 업체들이 여러 번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점점 이 마케팅이 비즈니스가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상태에서 홍보대행사, 광고대행사에서 도입을 해서 상품화되기 시작한 거고 오늘날의 블로그 산업이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은 지금 더 김반장님이 컨설팅 하실 때 또 블로그 체험단이 또 큰 포지션을 차지하고 계신가요? 저희는 경우에 따라 사용을 합니다. 의뢰를 드리죠. 경우에 따라서. 근데 노골적으로 하는 것은 저는 사실 반대를 해요. 너무 도배를 한다거나 그 내용이 포스팅 내용 진정성이 없다거나 그것이 너무 막 깔려 있으면 오히려 반감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특정 이벤트라든지 큰 행사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 체험단을 좀 활용해서 팸투어 형태를 활용한다든지 초청을 해서 직접 체험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프로모션 이벤트가 있다면 그분들 활용한다든지 그런 활동식으로 하고 있고요. 평상시에는 그렇게 되면 계속 비용이 들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저희 공식 블로그에 집중하는 루틴을 계속 지키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블로그 마케팅에서 내 공식 블로그와 체험단 마케팅을 적절히 서로 상호 보완적인 전략으로 운영을 해가면 효과가 더 크다. 맞습니다. 그리고 도배는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가 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이제 블로그 체험단을 직접 운영하거나 그러진 않아서 제가 몇 군데 업체를 찾아봤더니 직접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위드 블로그나 세이 블로그나 그 블로그 체험단을 대행해 준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업체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자, 지금 제가 일단 궁금한 게 직접 운영 가능한가요? 체험단 마케팅? 가능합니다. 가능하다는 것은 전제가 파워블로그에 풀이 있어야 되겠죠. 제가 리스트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언제든지
이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네네. 그런 블로그의 리스트가 있다면 네. 가능하겠죠. 아 그러면은 즉 제가 만약에 식당 운영 업체라면 제가 부르면 언제든지 달려올 수 있는 네. 그런 상위에 노출이 잘 되는 블로그가 네. 있어야 된다. 네. 근데 일반 사람들은 그런 분들 알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 보통 보면은 네. 대기업이나 약간 중소기업에서 네. 뭐 주부 서포터즈를 모집한다, 1기, 그렇죠. 2기 하는 그런 활동들 보시죠? 네네. 그런 활동이 대부분 파워블로그 네. 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주부님들을 서포터즈로 영입을 해서 네네. 그 행사, 프로모션 행사 때 영입을 해서 네네. 기술을 붙여서 지속적으로 파워블로그를 관리하는 네네. 약간 좀 그런 두말토끼를 잡을 수 있는 그런 마케팅을 하는 거죠. 그러면 작은 업체에서는 네. 이 직접 체험단을 모집하고 그 결과물을 본다라는 게 네. 쉽지도 않고 또 번거로운 과정일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처음에 도입할 때는 의욕적으로 네. 도입하지만 네네. 유지하는 과정에서 네. 어려움이 있는 을 많이 토로합니다. 실질적으로 업무 담당자가요. 네. 물건을 배송해야 한다든지 네. 일정을 조율해서 오프라인 행사장을 꾸며야 된다든지 네. 이런 형태의 준비 활동이 네. 본인의 본업이 있는 과정에서 병행해야 될 때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세요. 또 마케팅 전문가 분들도 아니시다 보니까 맞아요. 그냥 물건만 주고 그렇죠. 예. 결과 관리에 대해서도 조금 좀 네.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이거 여담인데 제가 책이 얼마 전에 나와가지고 네. 책을 한 20권 정도 체험단을 뿌렸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절반이 먹고 글을 안 써주시더라고요. 이게 먹튀도 직접 운영하면 좀 큰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될 수 있죠. 예. 네, 될 수 있죠. 그냥 개인적인 생각으로 먹튀는 한 몇 프로쯤 될까요? 글쎄요, 그거는 몇 프로? 양심에 따라 20% 미만이면 네. 저는 괜찮다고 보고요. 예, 그분들은 나중에 이제 페널티가 뭐 어떤 형태든 되겠죠. 네네네. 10명 중에 한두 명 정도는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저도 항상 클라이언트들 하긴 합니다. 그러면 저처럼 절반이 안 쓰면 문제가 심각한 거네요? 그럴 수 있는데, 네. 그거는 네. 책이라는 특성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맛집은 먹어보고 사진 찍어서 올린다는데, 네. 책을 읽어보고 내용을 분석해 써야 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어려움이나 부담감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그럼 지금 말씀하신 게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이 네. 체험단도 네. 어떤 아이템에 따라서 이제 체험단들이 좋아하고 쉽게 글을 쓸 수 있고 또 어떤 아이템은 또 이렇게 글을 쓰기가 또 되게 힘든 뭐 이런 아이템도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럼요. 대표적으로요. 네. 두 가지를 비교할 수 있는데 하나는 네. 배송형 상품. 예를 들어 선크림이나 아이들 무슨 먹거리 이런 거를 배송해요. 네. 집으로 배송해서 후기를 써주세요 하는 거는 되게 잘 올라와요. 네, 신청도 많이 하시고요. 네네. 그런데 어디로 오셔서 뭐 하세요 그러면은 안 오시는 분들도 종종 있고요. 너무 멀어서 네. 네. 귀찮기도 하고 네. 그런 것도 있어요. 전자 이렇게 배송형 상품에 대해서는 호응도 좋고 업체에서도 네. 많이들 하시고 그렇게 네네네. 자 그러면 업체를 통해서 진행을 하면 어떤 점이 좋나요? 업체를 통해서 진행하면 네. 일단 모집단에서의 어떤 편의가 있고요. 네. 진행 과정에서 결과를 계속 보고받을 수 있고요. 네. 결과물에 대해서도 네네. 그런 뭐 URL 주소를 모아서 준다든지 네네. 그리고 노출 현황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좀 어느 정도 네네. 파악해서 피드백을 해드리기 때문에 네네. 그런 부분에서 전혀 신경 쓰실 게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은 이런 거죠. 이 업체가 통해서 진행을 한다면 이제 그런 파워 블로거와 이제 네. 광고주 사이에 네. 업체가 이제 그 관리를 해주는 거죠, 그죠? 그렇죠. 예. 그 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파워블로그 풀이 있을 거예요. 네네네. 그분들을 모아주고, 네. 시간 장소를 알선해주고, 네. 그리고 결과를 보고해주고요. 네네네. 키워드 관리까지 해주기 때문에 네네. 조금 더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가 있죠. 그렇다고 해서 네네. 업체를 통한 마케팅이 직접 하는 거에 비해서 비용이 많이 과하다 하면 조금 그럴 수 있겠지만 여러 가지 시간과 노력을 비교했을 때 제가 보기엔 그렇게 과한 상황은 많이 저변이 확대되어 있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객관적으로 잘 한번 비교해 보셔서 진행하시면 필요하시다면 그럼 약간 현실적인 얘기를 하면은 네. 내가 직접 체험단을 모집해서 뭐 관리하고 또 먹튀까지 신경 쓰면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네. 일정 비용을 주고 업체한테 맡겼을 때 훨씬 더 편하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럼요. 자 그러면은 업체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위드 블로그부터 네. 엄청나게 많은 업체들이 있더라고요. 네네네. 자 그럼 제가 일단은 궁금한 게 가격이 평균적인 가격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가격보다 싼 게 좋은가? 아니면은 그 가격 평균 가격대가 좋은가? 아니면 그 평균 가격보다 비싼 게 좋은가? 네네. 만약에 제가 고른다면 어떤 걸 추천해 드리겠습니까?
하시겠는가요? 질보다 양적인 포스팅을 원한다 하면 네네. 아까 말씀하셨던 뭐 블로그 매칭 업체, 네. 위드 블로그라든지 세이블 블로그 이런 업체들을 통해서 네네. 진행하시는 게 비용이 네.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네. 양적으로 공략하고 싶다 하시면 그런 업체를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네. 노출률이라든지 이런 건 진짜 노출이 정말 우리는 잘 돼야 된다. 네네. 그리고 콘텐츠도 신중하게 잘 써야 된다. 네네. 퀄리티가 있어야 된다 생각하실 때는 네. 좀 전문 프로 블로거들을 네네. 좀 모아서 네. 진행하는 게 좀 더 효과를 보실 수 있죠. 그럼 약간 정리를 하면은 좀 상위 노출과 어떤 타겟팅된 목적이 있을 때는 비용을 좀 더 지불하더라도 네. 이제 글과 그리고 노출을 보장하는 상품을 선택하시고 네네. 그리고 많은 그 버즈량을 일으키고 싶으면은 네. 예, 뭐 적절한 가격대에서 운영을 네. 하는 게 좋다. 맞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더 김반장님도 체험단 관련돼서 뭐 진행도 하실 거고요. 네네네. 예, 하실 건데 자, 그럼 업체는 어떤 업체가 좋은 업체일까요? 업체의 특성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네. 업체 같은 경우는 사실 본인들이 파워블로그를 관리하진 않아요. 물론 정말 잘하는 블로그, 네. 그러니까 일방문자가 많은 블로거와 네. 그렇지 않은 블로거에 대해서는 나름 뭐 지수 관리가 있겠죠. 네. 잘 나온 블로그 베스트 포스팅 뭐 해서 점수도 주고 관리를 꾸준히 합니다, 사실. 네. 근데 전체적인 어떤 블로거 풀을 봤을 때 이 사람들은 그 사람 관리는 그런 수준의 관리이지 네. 정말 요소에 이 사람 투입하는 개념은 아니에요. 이 블로그 업체의 역할은 블로거가 필요로 하는 매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매장에서 의뢰를 받아서 네. 요 물건이 있으니까 블로거들 한번 지원해봐라 라고 사이트에서 올려주기만 합니다. 그러면 블로거들이 모집을 하는 거죠. 네, 네. 모집 공고를 내줘요. 네. 무슨 알바몬이나 이런 것처럼 넣어줘요. 그러면은 거기 가입되어 있는 블로거들이 그거 공지되어 있는 걸 보고 우리 집 근처네 네. 내가 평소에 뭐 경험해보고 싶었던 아이템이네 네. 하면은 밑에 지원을 합니다. 네. 저희 블로그는 이렇고요. 뭐 제 URL이고요. 저는 뭐 이래서 하고 싶어요. 라는 간단한 멘트 신청을 댓글을 달아요. 네. 댓글을 달면 이 중에 모집 인원이 10명이면 10명, 네. 5명, 5명 있을 거잖아요. 네네. 1등부터 정해진 그 사람의 수만큼 네. 잘라서 네. 그 고객에게 그 주소와 네. 전화번호를 전달해 줍니다. 네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업체 사장이 그 파워블로거로 연락을 해서 왔을 때 음식을 제공한다든지 네네네. 시설을 둘러볼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장점은 블로거들은 매일 새로운 쓸 거를 찾아야 되는데 매일 뭐 떡볶이를 사 먹을 수 없고 맨날 무슨 뭐 어디 뭘 비용을 쓸 수가 없잖아요. 꼭 먹고 안 먹고네요. 네.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냥 공짜로 음식을 먹어도 보고 네. 포스팅할 거리도 생기는 거죠. 그리고 업체는 그런 사람들이 와서 써주기 때문에 비용이 저렴한 거예요. 네네네. 그런 것이 바로 업체를 활용한 이제 그런 포스팅, 네네. 체험단 마케팅이고요. 네네. 조금 더 이제 전문적으로 들어간다면 네. 그런 파워블로거들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런 과정이 생략이 되겠죠. 다이렉트로 6명 정도를 픽업해서 네. 바로 투입을 하는 겁니다. 그럼 그분들은 각각 본인이 시각에서 네네. 본인이 주부라면 주부의 시각에서 네. 본인이 뭐 학생이랑 학생 시각에서 각각 네. 포스팅 써서 올리게 되는 거죠. 그럼 제가 여기서 두 가지가 궁금한데 네. 그 전자로 말했던 모집 공고를 내고 블로거들이 신청하는 경우는요. 네. 만약에 극단적으로 A라는 업체와 B라는 업체가 있으면 네네. 비슷한 모집 공고가 있으면 제가 블로그 입장에선 여기 신청할 수도 있고 여기 신청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네. 근데 그때 그래서 존재하는 게 리워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매장에 오셔서 방문을 하시면 네. 요거 플러스 네. 뭐 10,000원 상당의 선물을 드립니다. 네네네. 내지는 추가로 2인 시식권을 드립니다. 이런 리워드를 추가적으로 달아요. 네네네. 그래서 업체에서도 그렇게 되면 모집이 더 잘 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한번 추천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무리가 되지 않은 선에서는 업체에서도 네. 그런 부분을 진행하기도 하죠. 그럼 블로거 입장에서는 나한테 혜택이 많은 곳을 찾아서 가면 되는 거 그렇죠. 예. 그리고 광고주 입장에서는 적절한 가격에서 모집해주는 이제 풀을 받아서 이제 진행을 하면 되는 맞아요. 거고요. 네. 예. 그럼 제가 또 궁금한 거 하나가 그 맞춤형 타겟팅된 파워 블로거들 얘기하셨잖아요. 네네. 뭐 노출도 비교적 잘 되고, 네. 뭐 이제 글의 질도 비교적 좋고, 뭐 이웃도 많고, 네. 뭐 방문자도 많고. 그러면은 가격이 분명히 네. 이 맞춤형이 일반형보다 비쌀 거란 말이죠.
그렇죠. 예. 그러면은 효과는 그만큼 비싸게 투자한 만큼 효과 역시 따라오나요? 예,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맞춤형 블로그로 진행했을 때 컴플레인이 확실히 적어요. 그렇죠. 제가 이 몇몇 군데 진행했던 거 보니까 컴플레인이 생각보다 이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요. 왜냐면 블로그 한 사람이 와서 예를 들어 한정식집을 생각해 봅시다. 1인당 한 25,000원 정도 하는 한정식의 메뉴를 한 4사람의 블로그를 체험단을 진행한다고 했을 때 25,000원짜리를 4명 하다 보면 벌써 10만 원에 상당히 그렇죠. 깔리는 거예요. 거기에 리워드 간단한 걸 드린다고 하면 15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될 수 있죠. 거기에 인력이 들어가고 시간이 들어간다면 바쁜 시간에는 엄두를 못 내고요. 한 한가한 2-3시 정도에 그렇게 체험단을 맞이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노출이 안 된다면 좀 광고주 입장에서는 좀 짜증이 나겠죠. 그렇죠. 광고비만 해도 와. 거기에 또 추가적으로 그 업체에 그렇게 진행하는 비용을 또 얼마 정도 주게 돼 있어요. 그 업체라고 하대요. 업체에 들어가는 비용이 또 따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업체에 들어가는 비용 플러스 내가 제공하는 것, 거기는 리워드는 이제 그 자체적인 음식 자체가 리워드가 될 수도 있는 건데요. 추가적으로 원한다면 다 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것까지 감안한다면 비용은 작은 비용은 아니죠, 사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전에 양적인 부분으로 많이 할 거냐, 아니면 질적인 부분으로 딱 요소요소 할 거냐, 이런 부분을 선택하셔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맛집처럼 꾸준히 하실 거면 한 달에 뭐 4명씩을 우린 6달 진행하겠다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하면 전체적인 비용이 좀 약간 줄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계약 조건을 잘 따지셔서 양적인 부분에서는 그렇게 진행하시면 되고요. 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정말 해야 될 포인트에서 정확하게 한 4명 정도 해보고 그리 밀려 내려간 상황을 봐서 추가적으로 4명 정도 더 해보고 이런 형태로 조금 관리하시는 게 좀 득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아까 전에 굳이 제가 구분하자면 고급형 블로그 체험단, 그 일반형 블로그 체험단 뭐 이렇게 한번 구분을 해봐도 될까요? 자, 그러면 일반형 블로그 체험단, 그러면 업체를 통해서 이제 모집을 해서 진행할 때요.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면 우리한테 뭐 20명이 신청을 했는데 우리는 10명이 필요해. 그럼 이 중에 좋은 블로그를 골라야 되잖아요. 이런 과정을 업체에서 도와준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저희가 고른다는 건가요? 업체에서 골라줍니다. 그러면은 뭐 업체 쪽에서 좋은 블로그를 골라주는데 이때 업체는 어떤 걸 보고 좋은 블로그다 이런 걸 1방문자 수를 보고요. 노출되는 어떤 현황을 봅니다. 가장 큰 건 1방문자 수고요. 업체에서도 1방문자 수 몇 명 이상의 체험단을 해주세요라고 요청한 경우도 있어요. 1방문 500명 이상, 뭐 1000명 이상의 블로거들을 모아주세요. 이렇게 옵션 조항을 걸는 업체도 있어요. 그러면은 최근에 보니까 몇몇 업체에서 블로그뿐만 아니라 뭐 인스타그램, 뭐 네이버 포스트, 뭐 카카오 스토리, 페이스북 이런 것도 같이 체험단 패키지처럼 진행을 하는데요. 약간 지금은 좀 비주류인 서비스들이잖아요. 그런 쪽의 체험단은 장기적으로 효과가 있을까요? 저는 블로그 체험단을 한다면 당연히 같이 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면 블로그의 장점이 하나의 소스를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렇죠. 최적화되어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도록 변환이 잘 편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또 블로거들이 잘 알아서 본인이 신청을 할 때 본인은 페이스북도 운영하고 카카오 스토리도 운영합니다. 이런 멘트를 따로 다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공유를 하겠다 라고 얘기하는 게 있어요. 왜냐면 이 사람들도 본인이 다 페이스북과 카카오 스토리 운영한다면 그걸 올리는 거는 아무 일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본인을 어필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는 기업 입장에서는 뭐 득이 되면 득이 돼 실이 되는 거 아니니까 환영하는 아니겠죠. 가급적이면 하나의 블로그 소스를 여러 군데 퍼뜨릴 수 있는 그런 상품을 선택하면 좋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블로그 효과 측정, 블로그 체험단 마케팅의 효과 측정은 어떻게 할까요? 이제 보통 업체에서 진행을 하게 되면 보고서 뭐 이런 거를 보여줄 거잖아요. 우리가 그 블로그 체험단에게 글을 써달라고 보냈을 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키워드들을 같이 보냅니다. 그래서 이 키워드를 꼭 넣어서 써주세요. 한 5개를 보내고 이 중에 3개를 꼭 넣어주세요. 내지는 요거는 꼭 넣어주시고 나머지 선택해주세요 라고 보냅니다. 그럼 그 키워드로 검색이 얼마나 되느냐가 객관적인 효과의 측정 지표라고 볼 수 있어요.
이 키워드는 꼭 나와야 된다 했을 때 10명의 블로거들이 1등부터 10등까지 다 잡았다 하면 그거는 굉장히 잘 된 체험단 사례가 되는 거고요. 약간 극단적으로 도배. 그렇죠. 예. 그것이 또 각각의 키워드 선택에 대한 키워드가 됐을 때는 또 약간 좀 분산되겠지만 어쨌든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측정은 얼마나 노출되었느냐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아, 네네네. 물론 더 제일 큰 효과의 측정은 그걸 통해서 전환이 되는 거죠. 연락이 오는 거죠. 그래서 작성할 때 좀 세밀하게 그분들께 요청을 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꼭 전화번호라든지 뭐 홈페이지를 들어갈 수 있는 URL을 넣어주세요라고 좀 요청을 하는 게 좋고요. 그런데 아까 업체를 통한 블로거와 또 정말 프로 블로거들과의 차이점은 이 업체를 통한 블로거들은 그런 통제가 잘 안 돼요. 그냥 일단 보내놓으면 본인도 그럴 의무가 없어요. 구속력이 없잖아요. 구속력이 없어요. 자기도 지원했는데 된 거예요. 그럼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쓴 거예요. 근데 그걸 나중에 수정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하면 그거에 대해서 되게 반감을 가지고 거부감을 가지고. 왜냐면 아시겠지만 블로그를 수정하거나 하면 지수에 영향을 좀 미쳐요 사실. 그렇죠. 그 글이 수정을 하게 되면 상위에 있다가도 떨어질 수도 있고. 싫어하겠네요 블로그 입장에서. 싫어하죠. 본인의 블로그를 자꾸 직접 안 좋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프로 블로거들은 그런 부분에 대한 세밀한 어떤 업무 지침이 전달이 가능해요. 그만큼 노련한 분들이고요. 그러면 만약에 제가 어떤 블로그 체험단 업체를 통해서 나는 방금 말씀하신 고급형 블로그를 하고 싶다 라고 말하면 거기서 이렇게 골라 주시나요? 아니면은 예를 들면 위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일반형과 고급형이 나눠지나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얘기하시는 건 이제 위드나 뭐 그런 블로그 업체가 아니라 다른 곳의 고급형 블로그를 얘기하시는 거겠죠? 그렇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찾아야 되나요? 그럼 고급형을 하고 싶다면? 더 김 반장님에게 연락하면 되나요? 그렇죠. 네네네. 이거는 네네. 그러니까 영업 노하우죠.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김 반장님의 파워는 인맥. 휴먼 네트워크.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또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하신 부분은 김 반장님에게 좀 문의를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궁금한 게요. 최적화 블로그 저희가 얘기했을 때 노출형 블로그 있었잖아요. 단순히 얘는 노출만 시키는 블로그다. 그런데 체험단 블로그는 이제 실제로 고객이 경험한 거를 간접 경험으로 뿌리잖아요. 그리고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내가 내 자랑하는 것보다 남의 입을 통해서 내 자랑하는 게 더 효과 있다. 그렇죠. 라고 했을 때는 이 노출형 블로그와 체험단 블로그 이 두 가지는 부득불하게 같이 운영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그러면 더 좋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브랜드 블로그를 통해서 그 최적화된 블로거가 됐던 노출형이 됐던 본인의 어떤 공식 브랜드 블로그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홍보를 나간다는 것은 우리의 입장을 계속 알리는 거, 우리의 물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체성과 브랜딩을 하는 거예요. 체험단을 통해서 한다는 것은 제3자가 이걸 평가해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방향이 좀 다르죠. 시너지가 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게 운영하시는 측면이 더 바람직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요 더 김 반장님이 이 체험단 마케팅 뭐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오늘 방송에. 알겠습니다. 체험단 마케팅 같은 경우는요 이제는 콘텐츠가 굉장히 넘쳐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블로그 체험가 맛있다고 하는 곳을 가서 먹어보면 맛이 없더라, 실망했다 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세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블로그를 통해서 정보를 습득하고 있어요. 방금 말했듯이 정보를 습득한다고 하는 게 포인트인데요. 그 안에 어떤 메뉴가 있는지, 음식의 비주얼은 어떤지, 식당은 깨끗한지, 인테리어는 좋은지, 꼭 맛과 꼭 무슨 유명세가 아니라 본인의 취향에 맞는 음식이 나오는지 여러 가지 것을 판단할 수 있는 하나의 정보 제공의 인포메이션 역할을 합니다. 블로그 자체가요. 그리고 또 그걸 충실히 전달할 수 있는 또 매체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매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라거나 상품을 판매하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꼭 신중히 검토해서 잘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는 게 중요한데요. 여기 저는 가장 중요한 건 이거라고 봐요. 체험단이 오던 물건을 보내주던 그 사람들에게 더 친절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네요. 어떤 업자분들은 이 사람들은 내가 고용한 사람이라는 생각으로
왔을 때 시간 없으니까 빨리빨리 하고 가시라는 식으로 음식 막 차려주고요. 자료 쓰라고. 네. 이런 형태로 하면 기분이 별로 나쁘겠네요. 기분이 딱 좋을 수 없죠. 내가 아무리 돈을 제공받고 하는 사람이지만 네네. 나도 잠정적인 고객이고 네. 당신들을 알려주러 온 사람이에요. 네네. 만약에 이 상황을 바꿔서 네. 땡땡 일보 기자가 와서 이렇게 했다고 하면 그 기자에게는 그런 식으로 못했을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기자님이기 때문에. 뉴스가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안 좋을 때는 우리를 이렇게 안 좋은 기사를 쓸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블로거도 마찬가지예요. 더 심해요. 그렇죠. 블로거들이 화나면 매장문 닫을 수도 있습니다. 네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블로그의 눈치 보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 사람에게 더 진정성을 가지고 이 사람이 또 올 수 있도록 정말 다음에 내 돈을 내고 올 수 있도록 그때 더 서비스 잘해주면 뭐 또 다시 또 다른 사람들 또 데리고 올 수 있잖아요. 블로그 절친이 생길 수 있겠네요. 그렇게 하시는 게 제일 좋은.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이 거기 함축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1분 정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